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 관망 기조 이어갔습니다.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크게 급등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적에 더해서 하반기 증설 계획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쏟아졌죠. 이와 함께 5%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덱사, 메타존 관련주로 엮인 수혜주들이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이 대체로 움직이는 하루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악재와 호재 사이에서 팽팽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백신 기대감이 시장을 다시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시장 이슈들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미국 내 중국 공관의 추가 폐쇄에 대해 언제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브리핑 중 미국 내 중국 공관의 추가 폐쇄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추가 대사관 폐쇄에 관해서라면 언제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백신의 첫 사용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처장은 현지 시간 22일 몇몇 백신 물질이 임상 3상 단계에 있으며 현재까지 안전성과 면역 반응 생성 능력에서 모두 실패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전기차 테슬라가 4개 분기 연속 이익을 냈습니다. 테슬라가 현지 시간 23일 공개한 2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당기 주당 순이익이 2.18달러로 시장 예상치 0.03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로써 테슬라는 4개 분기 연속 이익을 내면서 뉴욕 증시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에 편입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미국 정부와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과 미국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추가 부양책에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증시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0.6% 상승하면서 이제 27,000선까지 도달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지수 0.57% 상승하면서 3,276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1,700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이 마감된 이후에 테슬라와 MS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현재 시간으로서는 시간의 거래에서 4% 이상 급등 중이고요. MS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양호했습니다만 클라우드의 매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좀 둔화됐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시간외에서 3% 넘게 하락 중입니다. 이어서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어제는 IT 투톱 종목들이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이번 주에 55,400원대까지 터치가 나왔는데 어제 다시 한번 55,000원대를 이탈했습니다. 54,7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83,000원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오랜만에 빨간불이었습니다. 급등 흐름 나타냈는데 79만 원대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실적이 괜찮았고 더불어서 하반기의 실적은 앞으로 더욱더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쏟아지면서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장 막판에 힘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 셀트리온은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네이버 4위권 그대로 유지했고요. 셀트리온 5위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어제 6위부터 10위까지도 좀 대부분 하락이었는데 LG화학 0.7%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53만 원대 이탈되는 모습이었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관망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삼성 SDI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이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계속해서 좀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에만 10%가 넘게 올랐는데 이번 주엔 좀 쉬어가는 흐름 가져가네요. 2% 넘게 하락하면서 11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면 1위부터 5위까지 알테오젠 3% 넘게 상승하면서 30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기술 수출 계약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헬스케어 어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시제 여전히 2위권 유지하면서 어제 거래 마감했는데요. 1% 넘는 낙폭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등 흐름에 따르면 어제 이 낙폭은
좀 작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HLB 1% 넘게 하락,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현재 4위권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KMW 2% 넘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5G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73,000원대. 최근 시장에서는 좀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엠 1.4% 이상 상승했습니다. 138,000원대. 그리고 CJ ENM부터 펄어비스까지는 모두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에서 게임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조정 중인데 펄어비스 어제 3% 가깝게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부터 함께 보시면은 여전히 1,100만 원대에서 거래 중이고요. 이더리움이 오늘 5% 이상 급등 중입니다. 어제 같은 시간에는 28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31만 원대까지 훌쩍 뛴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 코인들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 네, 오미가세부터 함께 보시면 강보합권, 그리고 아이온체인의 약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에메랄드 이더 0.69%의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외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전체적으로 코인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 중인 가운데 리플부터 모네로까지는 모두 빨간불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 안팎의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됩니다. 출발 증시 월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화이자 백신 관련 소식이 시장을 좀 크게 이끌었고, 공화당 측에서 준비 중인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테슬라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테슬라는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장이 마감된 이후에 MS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쪽에서의 좀 이 나왔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현재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 중입니다.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언택트 관련해서 계속해서 올랐는데 그렇죠. 네. 이제 언택트도 관련해서 실적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질 것 같아요. 간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선방했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그동안 급등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의 눈높이를 못 맞췄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미국 3대 지수를 비롯해서 글로벌 지수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할 수 그런 어떤 갭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장 나온다라 하더라도 주가는 좀 부정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먼저 잠시 후에 좀 말씀 드려보겠지만 테슬라가
뭐 실적이나 뭐 주가나 상당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로 됐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가 상승했고요. 아무래도 오늘 몇 가지 팩트가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실적에 대한 코멘트는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그 소위 그 대사 관련돼서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소식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이슈보다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많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투자 심리가 호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뭐 여전히 뭐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 상승했지만 그 가운데서 다우지수의 3위 종목 중에서 오늘 화이자가 상승률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화이자에 대해서 뭐 최근 들어 차트를 좀 보여줬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 4월달, 이 4월달, 3월 말 4월달 언제죠? 미국의 코로나가 상당히 확산된 그 시점부터 이 당시에는 주당 27달러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38달러대 모습 가지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이 아직 조건문입니다. 3차 임상 실험 효과에서 좋아진다면 결국 미국 정부가 1억 명분의 백신을 구매하겠다 이런 어떤 발표가 있는데요. 한국 돈으로 보면 2조 3천억 원 정도의 가격대에 구매하겠다 이런 평가이기 때문에 화이자의 주가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몇몇 종목들 실적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테슬라에 대한 리뷰를 좀 말씀드리더라도요. 그 옆에 유나이티드 항공 어떻게 보면 한국도 그렇지만 항공업종이 최근에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자, 항공 관련돼서 유나이티드 항공이 실적이 부진이 나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실적을 좀 잠깐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나이티드 항공이 최근 들어서 약세 모습이 기록되고 있었고요. 보셨던 것처럼 특징이 앞서서 3월달 그리고 지금도 3월달 하반기 이후에 이 이후에 코로나 확산 이후에 이제 뭐 비행기도 못 뜨고요. 그리고 이제 거리 제한도 걸려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한국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실적이 부진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업종의 실적 부진 그런 부분들을 인덱스로 좀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코로나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봤는데요. 이걸 좀 잠깐 좀 다시 한번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뭐 어저께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거는 좀 다시 한번 스톱 해놓고요. 자, 이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은 뭐 이 내용입니다. 결국 이 사회적 거리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앞으로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인터뷰 때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모 기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마스크를 쓰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모범을 보였습니까? 이런 얘기했을 때 지금 뭐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이때 인터뷰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측선이죠. 우측선 주머니에서 그 마스크를 보여주면서 나도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극히 안 쓰는 그런 어떤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이 지난 7월 11일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 22일도 그렇고 7월 달 내 공식 석상에서 마스크를 2번이나 보여줬다는 걸 보면 아무래도 미국 내 코로나 확산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큰 리스크로 작용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백신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 등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마스크를 쓴다 그런 부분들은 미국 내에서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 관련돼서는 우리가 결국 어떻게 보면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련돼서 좀 어떤 이슈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 상하이 지수가 지난 13일 날 3,450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단기간에 좀 약세 모습 보였는데요. 이것에 대한 평가는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장 우리가 유추할 것이 어저께 미국의 국무부, 통상 국무부는 한국의 외교부하고 똑같은 성격인 것 같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텍사스주 휴스턴 주지에 있는 중국의 총영사관을 폐쇄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드러나는 질문은요. 왜 많은 총영사관 관련돼서 휴스턴의 주지에 있는 총영사관을 폐쇄할까 이런 어떤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자, 휴스턴 총영사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 개설한 중국 총영사관이 있고요. 따라서 1979년 미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에 처음으로 열렸던 총영사관을 폐쇄하겠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지금보다 더 상당히 앞으로는 너희 나라를 안 볼 것이다 그런 어떤 시그널이 좀 작용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올해 뭐 주가의 상승의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미국의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책임이다. 그리고 중국의 인권법 등 상당히 많은 것들의 헤게모니가
몰려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이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을 갈 때 비자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어떤 총영사관을 폐쇄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갈등이 커질 것 같고요. 따라서 중국은 또 핑퐁이죠. 중국은 조건문입니다. 만약에 총영사관을 폐쇄한다면 우리도 중국 내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할 것이다 이런 평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우리가 테슬라의 실적에 취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가장 큰 무역 전쟁을 넘어서 이제는 비자 전쟁으로 좀 넘어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리스크를 좀 환기시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부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뉴욕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2분기에 깜짝 흑자를 달성을 했고 4분기 연속 이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S&P 500 지수 편입 요건도 충족이 된 상황입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테슬라는 사실상 좀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많이 올랐죠. 네. 일단 뭐 그 어저께 그 뉴욕 증시 예상할 때 많은 분들이 테슬라가 이번에도 만약에 2분기가 좀 흑자가 된다면 즉 어떻게 보면 분기별로 순이익이 내분되면 이것이 결국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고 편입이 된다면 펀드성이나 이런 어떤 자금들이 대량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어떤 기조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럼 뭐 테슬라가 결국 꿈의 테슬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의 어떤 그 정의선 현대차 부속 부회장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계속 최근 들어서 만났던 주된 이유가 전기차 관련돼서 좀 시장에 상당히 좀 결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미국을 넘어서 국내에서도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확대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먼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테슬라의 주가에 대한 리뷰를 좀 잠깐 뭐 화면을 통해서 드려보겠습니다. 얼마나 상승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주된 관심인 것 같은데요. 자, 테슬라의 주가가 뭐 지난 올해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작년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 보시면 좋겠는데요. 올해 참 많은 평가들이 얘기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지난 시기가 됐죠. 지난 시기에 $1,000 돌파했을 때, 그러니까 지난 2월 중순에 $1,000 돌파했을 때, 이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 결국 뭐 어떻게 보면 그 테슬라 최근 들어 테슬라에 나오는 차들 보면 뒤에 안 맞는 부분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좀 퀘션 마크가 있는데 지난 올해 2월 말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1,000 터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좀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전기차 시장의 미래 성장성 부분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실 부분이고요. 또한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한국이나 미국 이제 금리가 적습니다. 금리가 적다 보니까 또 다른 투자 대체를 찾아야 되는데 결국 이외의 성장점이 전기차라면 전기차가 또 다른 성장주의 매력도로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결국 그 조건문이죠. 과연 이렇게 2분기가 좋아진다면 S&P 500에 편입이 된다면 많은 펀드성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세 가지 기대감 속에서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S&P 그 테슬라의 주가가 $1,000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막상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오늘 $1,592까지 상승한 지금 시점에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결국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올라가니 그 이후에 오를 수밖에 없는 핑계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지금 뭐 화면으로도 테슬라의 급등 세 가지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적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결국 이렇게 올랐던 이유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선반영했구나 이런 어떤 구태의연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새벽에 나왔던 테슬라 2분기 스테이트 그러니까는 요약보고서입니다. 요약보고서를 보면 좋겠는데요. 가장 2019년 2분기부터 최근 2분기까지 그러니까 시리얼 데이터를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5분기 시리얼 데이터 나오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2.18입니다. 뭐 시장의 참여자가 $2.18를 바라보지 못했고요. 0.0 그러니까 0.05센트를 좀 바라봤다는데 0. 몇 정도 나간다는 것은 결국 이번에 분기 순이익이 순손실이 될 것이다. 즉 4분기는 결국 흑자 전환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적이 호조가 아니라 4분기는 마이너스가 될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상보다 이번 2분기 때 주당 순이익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조를 좀 드려봐야 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토탈 매출이죠. 매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단위가 그 빌런이기 때문에 좀 표현을 좀 안 하고 있는데 시장의 기대치보다 급등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몇몇 페이퍼의 어떤 리뷰를 좀 보면 이번에 2분기는 테슬라가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그 파이낸셜 요약보고서의 내용은 상당히 이번 2분기가 건실하다. 그리고 지난 시기와 그리고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우리가 여기서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이 S&P 500 편입 이제 어떻게 보면 9월 달이죠. 뭐 한국도 비슷한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만 9월 달에 편입이 될 수 있을까는 어떤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페이퍼는 만약에 편입된다면 약 46조 원대 뭐 자금이 들어온다는데 제가 볼 때 46조 원이나 이런 금액은 특정할 수 없고요. 그리고 S&P 500에 편입에 대한 조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과거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뭐 흑자 뭐 실적 좋은 게 뭐 몇 분기 그걸 넘어서 여러 가지 평가가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S&P 500 지수에 테슬라가 들어가게 된다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게 S&P 500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S&P 500 지수의 대장주가 되겠죠. 아니면 이게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든 어디 편입이 되든 테슬라는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대장주가 됐다. 이런 부분들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몇몇 평가에 대한 리뷰를 좀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좀 약세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소폭이나마 좀 밀렸을 때 이거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아서 밀리는 건 아닌가 그런 얘기했는데 오늘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주가가 소폭이나 밀렸다는 것은 미국 자체가 공정공시 그러니까 어떤 실적 발표 전에 IR이나 모든 이렇게 이해 참여자들이 결국 기관 투자자나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한테 정보를 공개 안 하는 그런 어떤 공정공시 룰이 있는데 미국이 이것을 가장 잘 지키는 좋은 선례가 아닌가 이렇게 말 들어보겠고요. 따라서 정리해 보면 테슬라 주가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보다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S&P 500 지수의 이런 리뷰보다도 테슬라 주가가 못 간다면 결국 성장주가 이제는 결국 꿈이었다 이런 어떤 하락에 대한 핑계가 생길 것 같은데 하락에 대한 핑계가 생기지 않았고 이제는 비컨텍주 관련돼서 성장주로서 테슬라나 전기차나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왔던 종목들이 상승의 당위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같이 성장주들은 계속해서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 계속해서 좀 상승 중입니다. 시장이 잘 가는 것과 비교해서는 좀 반대되는 현상이기도 한데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한국의 GDP가 마이너스 3.3%로 집계가 됐습니다. 2분기 GDP가 마이너스 3.3%로 집계가 되는데 일단 시장 예상치를 크게 좀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좀 그리고 뭐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좀 선호 심리가 좀 몰리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근데 달러와도 약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좀 약간 혼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통상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그러면 통상 달러 얘기할 수 있죠. 달러보다도 실은 더 안전자산이 우리가 일본 엔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금은 이렇게 소위 안전자산이 포트폴리오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데이터 관련돼서 달러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런 어떤 좀 고민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달러와 약세 이런 부분 좀 리뷰를 좀 먼저 정리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이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는 쉽게 말씀드리면 달러 대비로 6개 국가의 통화의 더 평균 값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다는 것들은 결국 달러 말고 상대편의 통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됐다. 그러니까 주가로 말씀드려보면 좀 달러 가격이 쉽게 떨어졌다 이렇게 좀 간단히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가 100선을 넘어섰고요. 최근 들어서는 달러 인덱스의 어떤 인덱스가 뭐 100도 아니라 뭐 94선에서 이렇게 좀 멈추고 있습니다. 가장 여기서 의미 두는 것은 결국 미국에 있는 위험자산인 이렇게 주가도 상당히 급등하는데 왜 이렇게 안전자산이 달러가 약세 모습 보일까 이런 좀 이슈가 있고요. 또한 지난 3월달 그러니까 3월 중순을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이때부터 미국이 코로나 어떤 확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런 어떤 우려감 속에서 달러 인덱스가 뭐 하락했다는 것은 당연하죠. 다만 그 이후에 상승했던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앞으로 우리 경기 부양할 거야 그런 어떤 기대감 속에서 단기간에 급등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 약세 모습들이 지난 3월 9일 날의 어떤 약세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미국이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3월 9일 날 이후에 달러 인덱스의 약세가 상당히 부각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물론 이게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보는 기축통화죠. 그러니까는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달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것을 알고 있어서 결국 경기 부양한다는 것이 ATM처럼 계속 돈을 찍어냅니다. 돈을 찍어냄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 가격은 약세 모습들이 보이지 않은데 최근 들어서 너무나 즉 어마무시하게 달러를 많이 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는 그러면 똑같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관련돼서 나는 달러를 안 살 거야. 달러 인덱스를 안 살 거야.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안 사고 뭘 사냐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금입니다. 즉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똑같은 안전자산 관련돼서 이제 달러를 팔고 즉 달러를 셀하고 어떻게 보면 골드를 이제 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재까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뭐 똑같은 팩트이죠. 뭐 3월달 이후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3월 초까지는 상당히 동조화 속에서 온수당 상당히 좀 약세 모습 보였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기대감 속에서 경기 부양 기대감 속에서 결국 금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미국에 있는 참여자들이 달러를 팔고 금을 사고 있다 이런 평가를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은 가격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우리가 구리 가격을 많이 보시는데 구리 가격을 보신 이유가 반도체나 이런 데는 뭐 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구리가 뭐 경기 뭐 상승의 민감도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은도 상당히 강합니다. 뭐 반도체나 이런 쪽에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은이 더 인덱스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뭐 앞서서 보셨던 달러 인덱스의 패턴들 그리고 금 가격 패턴들과 비슷하게 은 가격도 비슷합니다. 뭐 3월 달에 어떻게 보면 은 가격이 급락했다가 그 이후에 올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급등의 모습 보이겠는데요. 결국 이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보다도 똑같은 안전자산 관련돼서 나는 달러를 팔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또 다른 자산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어떤 달러 인덱스 가격이 최근 들어서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평가를 드려보면 미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달러를 팔고 달러 인덱스를 팔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유에 대한 평가는 똑같은 안전자산 관련돼서 설명할 수 없지만 결국 미국 정부의 어떤 데이터를 못 믿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 드려보고요. 최근 들어서 결국 또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그 달러 인덱스를 팔고 있다는 걸 보면 어쩌면 아직까지 조건문입니다만 이번에 그 조 바이든과 트럼프의 어떤 대선 과정에 있어서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좀 밀리고 그리고 조 바이든이 좀 지지율이 앞서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달러를 팔고 이후에 11월 달 대선의 결과를 보고 사겠다 이런 어떤 평가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달러 인덱스 가격은 미국 정부가 어떤 경기 부양한다 하더라도 당분간 투자 심리는 냉담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 국내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약 2시간 전쯤에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국내 시장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테슬라가 순이익이 3센트 맞나요, 이거는? 3센트 순이익으로 발표된 것 같은데, 3센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네, 그게 중요한 것보다 시장의 관심은 흑자 전환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4개 분기 연속 흑자 달성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S&P 500 지수의 편입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같이 부각을 될 걸로 보이는데, 중요한 게 이게 실적이 나왔다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내일부터 바로 S&P 500 편입 이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만기일 다음에 결정이 돼서 코스피 200에 편입되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S&P 500도 9월 세 번째 목요일 날 위원회가 열려서 되냐 마느냐 이거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직 2달도 더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은 그 기대감은 높은데 솔직히 또 그때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워낙 요즘에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니까 앞으로 2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일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한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쪽이 당연히 S&P 500으로 들어가게 되면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추정하기로는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 달러 이상으로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 그중에 한 15% 정도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또 주가가 어떤 변화가 나왔던 간에 편입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수급의 동향들은 좋아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중요한 변화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오늘 지금 테슬라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 실적은 어느 정도 예고했던 수준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테슬라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살짝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약간 좀 기간 조정의 패턴들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쪽은 눈에 띄는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월별 자동차 판매 동향들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지금 테슬라가 주도를 하고 있는 쪽이 공을 많이 들이는 쪽이 지금은 중국 쪽과 유럽 쪽이죠. 이쪽에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지금 2분기만 하더라도 9만 대가 훨씬 넘게 시장 추정치보다 팔린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월별로 보게 되면 3만 대씩은 충분히 판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6월달, 7월달 즉 2분기가 끝나고 7월달 이후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의 회복세와 함께 이제 경제 봉쇄가 풀렸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판매량의 흐름 쪽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전기차 시장 관련된 쪽에 마켓쉐어를 보게 되면 당연히 테슬라가 1위죠. 근데 그 뒤를 추격자의 대명사라고 하는 이 폭스바겐이 뒤를 쫓아가고 있으면서 2위를 보이고 있는데 3위가 어딜까요? 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3위는 현대기아차입니다. 놀라웠죠? 네, 지금 왜냐면 현대기아차 따로따로 하게 되면 3%대 정도로 시장 점유율을 보여지고 있는데 합치면 7%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위와 1위의 격차가 좀 크다고 하더라도 2위와 3위는 격차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현대기아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내연기관에만 집중해서 거의 뭐 지금 시장에서 이거 가지고 되겠냐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열심히 트렌드에 맞춰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 당연히 인정해주고 응원해줘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물론 노조만 좀 착하게 변하게 되면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은 트렌드에 맞춰서 현대기아차도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는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또 테슬라가 계속 독주하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이나 타 브랜드도 같이 뛰어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또 르노그룹이라든가 쌍용차도 이제 내년이면 SUV로 코란도로 유명한 회사인데 SUV 코란도가 나오나요? 네, 이 코란도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한국 GM까지도 여러 가지 주행거리나 효율을 높인 전기차가 나오면서 이 독주를 막으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겁니다. 근데 이 현상을 누가 가장 좋아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어떤 친환경차가 커지면서 나오는 2차 전지 관련된 시장, 거기에 관련된 재료 그리고 또 소재 또 부품 장비 이런 회사들이 가장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요. 근데 지금 산업이 초기에 들어서서 이제 확장세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는 그러면 점점 더 관련된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어떤 라인을 증설해야 되고 그쪽에 대해서 물량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소재 쪽보다는 장비 쪽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지금 기준에서는 증설해야 되고 늘려야 되고 그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뭐 테스트 장비나 뭐 검사 장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자동화 공정 관련된 장비 업체들 눈여겨보는 게 지금은 괜찮다. 물론 이제 성숙기로 들어가게 되면 장비 업체들은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파장은 유지보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약하죠. 그때는 아마 계속 대량으로 공급되는 소재 관련된 부품 관련된 쪽이 좀 더 낫지만 지금은 이제 초기에서 확장기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어떤 부품보다는 약간 장비 쪽도 괜찮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눈여겨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관심 있는 종목은 그냥 기술적 분석과 같이 연결해 봤을 때 이노메트리라는 종목, P&E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그래도 수급이나 지금 기술적인 패턴상 지금 봐야 될 대표적인 2차 전지 장비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아마 오늘은 관련된 종목들이 테슬라 실적 잘 발표했기 때문에 장중에 반등 시도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 그 테슬라의 모멘텀이 그렇게 약간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모멘텀이 사라졌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어떤 주가를 견인할 만한 모습들이 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정체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정체 기간을 충분히 또
7월, 8월 초나 또 이제 계속 자동차 판매량 수치가 나올 때마다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비중 확대 전략 계속 유효하다. 특히 강조드렸던 현대차 잘 보자.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경기 민감주에 다시 한번 좀 시장에 관심이 쏠리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앵커님. 네. 네, 지금 삼성전자 살까요? SK하이닉스 살까요? 뭐 삼성전자가 보니까 SK하이닉스보다는 상승폭이 더 크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외국인들도 삼성전자 계속해서 좀 사고 있던데 어떤 네. 종목을 사보는 게 좋을까요? 네, 외국인의 입장을 대변해 주셨네요. 네. 네, 그럼 영어로 하셨어야죠. 외국인의 입장이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딱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구분이 갈리는 게 만약에 여기서 반도체 가격들이 5월 달부터 이제 좀 정점을 찍고 약간 하향화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지금 오히려 단일 품목으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강점을 보이는 SK하이닉스가 더 주가가 날랐을 겁니다. 오늘 뭐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데 작년 동기 대비다 보니까 상당히 좋을 걸로 예견을 하고 있는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에 대한 반도체 가격, 특히 고정거래 가격이 중요하겠죠. 이쪽이 생각보다 이렇게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들인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부각을 받는 이유는 일단 상반기 때는 반도체 쪽이 열일했다. 그래서 좀 실적을 선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이었죠. 근데 지금 그 외에 나머지가 안 좋다 보니까 거기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하반기로 들어서면서부터 상반기에 열일했으니까 반도체 쪽은 좀 쉬어도 괜찮아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대감을 갖는 게 상반기 때 고생했던 업종들이죠. 대표적으로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반도체 한 40%, IM 한 40%, 거의 쌍두마차죠. 그러다 보니까 이 IM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사업부가 개선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분들이 반도체가 약간 꺾이는 것보다 스마트폰 쪽이 살아나는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럼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에 따른 부분들도 눈여겨볼 수 있는 흐름들로 가져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게 지금 네트워크 사업부 쪽이죠. 5G가 이제 화웨이 때리기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뭐 이제 인도, 뭐 그러면서 글로벌 각국들이 이쪽에 대해서 배제를 하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에릭슨, 노키아 쪽의 기회 요인이 높아지면서 그와 연결될 수 있는 삼성전자 쪽의 네트워크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커지고 있다. 물론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미나 존재감이 미미했다가 확보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대해서 갑자기 그러면 사업부가 작년 동기 대비 뭐 1000%가 늘었다라고 매출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에 대한 약간 기대감도 살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더 낫다. 엄마와 아빠 중에서 엄마가 더 엄마인가요? 예, 아빠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삼성전자가 더 좋다라는 쪽으로 일단은 결론 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또 관심 종목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종목 중에서 비메모리 관련된 쪽에 약간 검사 장비 테스트 쪽의 무게를 약간 두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비메모리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막 커가는 키우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가장 또 작용할 시점이고요. 또 하나는 시장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DDR4에서 DDR5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을 같이 갖는다고 했었을 때 DDR5와 관련된 종목들 아마 찾아보시면은 한 7, 8개는 적어도 메모리 반도체 쪽에 후공정한 회사들은 대거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신텍부터 뭐 ISC 그런 종목들이 다 편입이 돼 있던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중에서 테크윈 같은 경우 눈길을 가야 될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비메모리 쪽에 테스터 관련된 테스나 이런 종목들은 지금 눌림 목적에서는 사보자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약 3분 전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은
1조 9천억 원대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FN 가이드 측의 예상치는 1조 7천억 원대였는데 일단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하는 수치고요. 일단 2분기 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8조 6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FN 가이드 측의 예상치는 8조 2천억 원대였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관련된 이 종목의 움직이는 계속해서 매매 시그널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증시가 호황입니다.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동학 개미 운동이다, 전국 단타 대회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습니다. 관련해서 이 증권주들의 이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단타 대회도 벌어졌네요. 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앵커님은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가 상당히 많죠. 15개인가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산다면 어떤 종목 사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은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입장을 이해합니다만 네. 견해가 없는 걸로 죄송합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브로커리지가 잘 나오니까 실적 기대감 높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한때는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으니까 바꿔야 된다라고 열일하다가 또 상황이 바뀌니까 우린 브로커리지 때문에 좋아요라고 막 박수치고 있는 되게 좀 어색한 입장이죠. 박수치고도 약간 뒤를 좀 돌아봐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거래 대금도 거의 올해 상반기가 작년 한 해치에 육박할 정도까지 지금 다가오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회전율 상당히 좋죠. 전국 단타 대회입니다. 네, 그런 쪽과 함께 더 중요한 게 신용잔고 같은데요. 신용잔고가 전분기 대비해서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12조까지 들어오게 되면 12조에 지금 증권사가 받고 있는 신용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기존 지금 은행보다 더 고리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증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수익을 가져간다라는 것 쪽에서 그냥 뒤에서 웃으면서 돈 세고 있는 게 지금 증권사의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개 주요 증권사 2분기 합산 순이익이 거의 1조대 가까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눈높이나 기대감이 큰 시점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 이렇게 실적이 좋을 때 증권사나 물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가 할 수 있는 입장은 그동안에 좀 부진했고 그동안에 좀 안 좋은 거 이번 실적 좋을 때 좀 떨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대손 충당금이죠. 특히 PF로 영향을 받아서 약간 좀 어떤 손해 부분을 언제 떨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정리할 가능성이 있고요. 게다가 또 사모펀드 관련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았죠. 라임부터 옵티머스, 선지급 얘기나 100% 환급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손해 본 부분들도 여기서 같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앞으로도 이 얘기는 시간상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세제 개편을 하면서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이 촛불 운동으로까지 번질 위험이죠. 정부에 이랬다 저랬다. 결국에는 조삼모사 우리가 원숭이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2천에서 5천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은 보통 다 수익 나시죠? 한번 주식하면 5천만 원 수익 내시죠. 네. 근데 큰 손의 이탈 여부가 또 우려가 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해외 주식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수수료 보게 되면 우리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벌써 무료 수수료 베이스도 많아지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해외 주식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 거의 4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수수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실적 관련된 쪽에서는 변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외 주식의 강자, 미래에셋대우죠. 이쪽과 함께 또 이번에 상반기 동안 자산이 가장 많이 늘은 회사가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주가 위치상 삼성증권의 변화가 좀 더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것 쪽에서 그래도 선호하는 종목은 2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드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종일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강원 산간에는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중부와 전북, 경북, 남해안과 제주 산간, 지리산 부근에도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는 3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모레까지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서해안과 제주도, 남해안에는 바람이 초속 10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현재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그 밖에 해안으로도 초속 8에서 12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해안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 서울 24도, 춘천 30도, 대전 25도로 높은 습도가 더해져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동해안 강릉은 아침 기온 20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울진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26도, 부산 25도, 전주 27도, 제주는 28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해상의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그 밖에 남해와 동해상으로도 최고 3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장마로 인해 비가 내리는 날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